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5월 22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경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내지는 또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보면은 연봉이 굉장히 높은 선수들이 못할 때가 있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도 엊그제까지 2안도 안 되는 타율을 보였는데 끈기를 갖고 텍사스 감독이 계속 출전을 시키다 보니까 요즘은 잘 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1년 동안 이렇게 바이오리듬을 봤을 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또 아주 녹아날 때도 있고 또 한 10년을 주기로 봤을 때 또 그럴 때 그게 또 틀리고 그렇듯이 세상을 살면서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경마도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배팅 하시면 제 얘기가 아마 실감이 나실 텐데 어쩔 때는 진짜 경마가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아주 불러는 내려 들어와. 고배당이든 저배당이든 단통이든 뭐든 간에 근데 또 어쩔 때는 다 들어온 것도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상하게 되고 또 현장에서 또 틀고 그리고 또 천대길 천왕의 충마를 그냥 그런 충마를 또 빼고 이런 일이 좀 생기고 하는 게 또 이 경마도 세상살이와 좀 비슷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는 제주경마에서는 만족할 만한 기대를 가졌었는데 토요일은 대승을 했죠. 그리고 금요일날 일요일날 시원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타에게 실망을 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요즘 그래요. 부뼈만을 잘 잡아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요일날 결정적으로 저에게 이제 일요경마 때 집중적으로 저를 원망하셨던 경주가 어떤 경주냐면 이 바다질주를 세게 보고 크린업천을 빼버렸어요. 크린업천을 빼보니까 그때 문자가 한 20-30통 오는 것 같아. 무슨 대가리 중에 상대가리를 빼고서 무슨 경마를 하냐고 질책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내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뭐가 싫었나? 왜 그러지? 좀 이상하다. 속 탄다 진짜. 좀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고 그때는 진짜 예상이 하기 싫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심정이 있었는데 이제 좀 후로를 털어버리고 다시 이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또 잘 되는 게 경마인데 어쨌든 제가 잘 아는 부산 경마하고 제주 경마니까 자 이번 주 한번 멋진 대승을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주 경마는 A급에서 분황의 면을 대가리 놓고 때렸어요. 사실 견이 물발을 대가리 놓고 7번을 맞히는 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얘기야. 그렇지만 제가 자주 틀리는 게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견이 물발을 대가리 놓고 때린 게 아니라 분황의 면을 대가리 놓고 때린 거예요. 그게 이제 견이 물발이 받치기만 A급으로 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는 좀 사고방식 자체가 제가 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언밸런스가 맞으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자리를 잡으면은 또 엄청난 배당을 또 맞출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조금 덜 될 때가 있으면 잘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 주도 멋진 대승을 위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쳐보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부산 경마가 이제 지난주에 코리안 더비에서 부산볼이 싹쓸이를 해버렸죠. 자 1, 2등은 싹쓸이를 해버렸는데 그때도 제가 예상 자체가 4번, 6번을 굉장히 세게 봤는데 5번을 또 빼버렸어요. 그 흔해 빠진 5를 빼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뭐가 쉬워가지고 좀 잘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정비가 필요하겠지만
이번 주 부산 경마는 일단 다적중에 포커스를 마치고요. 한 3개 경주가 중고 배당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승부수를 던지고, 제주 경마는 한 2개 경주가 배당이 좀 터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이번 주 부산, 제주 경마도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부터는 좀 다적중에 포커스를 맞추는 가운데 고배당을 맞힐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산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연성질주입니다.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고,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3번만은 배팅군에 안착을 시키고요. 2번 개안질주라는 마필이 이제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요번에도 이제 오경환 득작으로 전격적으로 유치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냐면, 제가 보는 경주에서 부산에서는 사이즈로 보면 경환이보다는 동봉이가 위야. 요즘은 그 조교사들이 불러서 태우는 걸 보면 알아. 그리고 가는 말을 동봉이가 많이 타요. 이번 경주시 4번 마하포르테를 동봉이가 탔고, 2번 개안질주를 오경환이가 탔는데, 2번 개안질주는 이번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연속 상승에 따른 경주는 하강 가능성이 높아서 안 될 것 같고, 4번 마하포르테는 이 편성에서 대가리입니다. 대가리예요. 왜? 이전주에 가장 많은 능력을 뽑아냈고, 지난번에 조정 거쳤고, 그러면서 선입전개에 대한 검증 끝냈고, 이번에 이제 경기력을 끌어낼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다. 자, 그래서 4번 마하포르테는 이 경주마의 성장 추이에 있어서 정상적인 성장을 벌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무조건 경기력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5번 난다졸입니다. 지난번 대구전 때 1200에 출전을 해서 안정된 선행력을 보여줬고, 종반 지구력이 다소나마 부족을 했지만, 이번 편성에서는 상대적인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5번 난다돌이도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5번 난다돌이까지는 배팅권에 가져간다. 3번 연성질주, 4번 마하포르테, 5번 난다돌이. 이 중에선 4번 마하포르테를 배팅권에 거의 충박권으로 읽어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경차 1경주 어느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빠! 자, 요즘 제주경마는 완전히 펄펄 나릅니다. 고배당이면 고배당, 다적중이면 다적중, 거의 강타를 반백에 살려준다고 해더라도 과언이 아니고, 요 근래에 한 주도 빼지 않고 고배당을 적중을 시켜주고 있는, 그것도 메인이나 준메인에서 적중을 시켜주고 있는 강타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잘합니다. 다적중도 잘하고. 그래서 적중이나 한수면에서는 제주경마는 강타가 대가리가 아니냐. 뭐 코리아레이스 이런데 이렇게 제가 끝나고 쭉 봐요. 내부 전문가들 어떻게 적중을 했나 쭉 보고, 또 이제 적중력이 어떻게 올라오나 쭉 봐요. 그런데 제가 제일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제주경마 제가 제일 잘해요. 요즘은 저를 이길 사람이 없어. 왜? 그때 때가 있는 거잖아. 제주경마 또 잘 될 때가 있고, 또 부산경마가 또 한동안 또 제가 117.8배 단통 맞힐 때 또 부산경마 또 날라다녔고, 그러니까 요즘 또 딴 친구들이 좀 날르고, 또 서울경마 또 강타가 막 그냥 막 80배 막 이런 거 100배 때려줄 때 또 딴 친구들이 부산 제주 또 잘하고 그런 때가 있는데, 요즘은 제주는 짱입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1경주는 준메인 승부처로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배당이 형성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종합지가 나와봐야 알겠는데, 일단은 굉장히 배당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배당, 체화가 중배당이지 않겠느냐. 일단 9번 미래대전입니다. 당연히 이름이 팔릴 거예요. 어느 정도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 입상 자체가 사실상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구원은 입상이고, 실질적으로 그 전에 입상을 했어야 저한테는 좀 한글화가 됐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입상을 했어요. 지난번에 입상을 했는데 100명 여제하고 이제 400m 경주에서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예, 그때 이제 10번 게이트에서 요게 좀 덜 팔렸는데, 강타가 백롱 여전을 그때 빼고, 은빛 가속도하고, 요런 마필들을 때렸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인기바이 백롱 여전을 자르고 갔던 경우에요. 요즘 이렇게 헛질하는 엄청 해. 대가리를 그냥 빼는 바람에 이때도 10.6배를 못 맞추고 있던 거예요. 그 대가리는 백령 여자가 대가리 팔렸거든. 그러니까 미래대전을 보기가 힘들었던 경우인데 미래대전은 대가리 잡고 인기 천대끼리를 그냥 그걸 빼버린 거지. 그러면서 못 맞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더라고. 문자로 엄청나게 저한테 이제 원망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아니, 저도 한번 반문을 할게요. 아니,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시잖아. 그러면 거기서 받아질주나 미래대전을 잡아줬으면, 얘가 대가리라고 얘기를 했으면, 백년 조전을 왜 못 받치냐고. 아니, 그냥 그러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러면 2 더하기 4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6이란 걸 내가 얘기를 안 해주면 6인 줄 알면서도 그걸 배팅을 안 하는 거야. 강타가 뭐 딴 게 있을 줄 알고. 그냥 최소한의 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을 갖고 있고 뭔가 자기도 준비를 해갖고 가야 되는데 그냥 밥숟가락 넣어주는 대로만 먹을 줄은 알지 그거를 응용하거나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 돈 따라고 하는 거야. 제가 명쾌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돈 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병만을 잡아줬으면 최소한 인기순위 단승식 1기순위 1, 2 이거 하나는 5천원이든 만원이든 받쳐주면 배당 10배, 15배니까 만원이든 5천원이든 받치면 번전을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저는 틀리더라도 여러분은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다 걔네들이 빠져서 제 막걸리 마시면 그냥 왕창 따는 거고 제 막걸리 틀리고 여러분들만 맞으면 번전이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면서 어떻게 대가리를 어떻게 빼냐고 말을 묻기 전에 내가 왜 대가리를 못 샀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저는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못 맞춰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배팅은 이기려고 해도 내가 제일 얘기하는 게 뭐야? 예상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배팅을 하는 사람이라고 더 얘기를 100번 만번 더 얘기했잖아. 그런 걸 못하시면 경마 하지 마셔야 되는 거야.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배팅을 하지 마셔야겠어요. 그럼 너는 왜 하냐? 전 예상가잖아요. 전 배팅가가 아니잖아요.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이 좋으니까 여기다 선물을 하자. 얘기를 하는 거고 결정은 누가 해? 오피니언. 결정은 딱 보고 있다. 그래. 난 강타와 같은 배를 탈래. 이렇게 해서 틀렸다 하더라도 충막감이라는 건 보험장치는 여러분들이 좀 해놓으시는 게 그게 슬기로운 배팅이라 맞대기로 까더라도 5구멍 6구멍 깐다고. 왜? 많이 까게 되니까 보험장치를 안 하는 놈이 누가 있어. 몇백씩 질러드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거 원망하기 이전에 복병만을 대가리 잡고 얘가 때려 죽여도 간다고 그랬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보험장치는 해놨어야죠. 그게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대전은 이 편을 위해서 준비등고처리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헛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돈을 따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제가 또 생명력이 길어지는 거고 그냥 공부 못하는 사람처럼 책 예산 내주시오. 그래 강타 문자 오는 거 보고 2번 3번이네 2번 3번일 거 다 대가리를 빼는 놈이 어디 있어. 대가리가 뭘 팔리는지도 모르고 경마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좀 앉아서 강타가 문자가 오면 얘가 이 복병만 대가리 잡았네. 야 근데 이거 너무 배당 큰 걸 노리네. 야 여기서 이 대가리 이거 안 빠질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뭐 5천원이라도 만원이라도 받쳐보자. 그럼 얼마나 배팅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맞대기로 까신다고 해도 5장에 1장만 맞춰도 이기는 거예요. 10장에 1장만 맞춰도 번전이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그거를 못 맞히는지 저는 제가 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최소한 보험장치는 해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맞대기로 단통으로 때리는 크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1000만원, 2000만원 때리더라도 보험은 10장, 20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무슨 자기네가 5대도 아니고, 왜 단통을 가르쳐준 대로만 하냐고. 거기에서 조금씩이라도 배당이나 적냐고. 10배가 넘는 배당이면 보험은 10,000원만 가도 이기는, 번전을 하는데, 저는 엄마가 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를 놓고 5를 못 봤다면 저는 원망을 해야지. 그 5 잡기가 힘든 말인데 5를 그렇게 세게 얘기했으면 2를 클린업처가 같은 건 사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뭐 면피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의 테크닉은 갖고서 배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소한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배당판이든 뭐이든 누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고 누가 저기서 지금 갈 것 같은지를 알고 경발을 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야 돈을 안 주는 거지. 맨날 나이 먹었다고 그냥 경마 20년 했다고 대가리 빼놓고 하는 새끼가 어딨냐고. 욕할 게 아니라 내 돈이냐고요. 나이 60 먹어서 경마 10년 20년 했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지. 제 얘기는. 난 이게 왜 갑자기 끌었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돈이니까 하는 소리예요 제가. 그런 테크닉은 준비를 하고 갖고 가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예요. 한 번 더 엎어치기로 들어갑니다. 1번 미래스타입니다. 생바닥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갖고 있는 능력은 최고입니다. 워낙에 강한 편성을 만나서 8착을 하고 5착을 차지했지만 근간 대리력 꾸준한 경기로 성장을 하다가 근간 2번의 경기에서 이렇게 소포화강을 했어. 그럼 현재 갖고 있는 이 3번의 능력은 가장 출중한 마필이 바로 1번 미래스타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패턴도 좋아. 대가리로 와야 되는 거야. 용군이 등짝. 그렇기 때문에 이정표 중에서가 왜 김용군이 태웠는지, 왜 이런 말을 바닥을 때려놓는 말을 왜 용군이가 탔는지 한번 고민을 하라는 얘기야. 능력이 대가리니까. 조교상 바보냐고요. 자, 제주교차 3경주는 강타의 제주병과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4번 수미는 대가리로 팔리겠죠. 4번 수미는 대가리로 팔리는데 여기는 딱 두 방이에요. 때리고 맞추면 끝난다. 내가 때리고 맞췄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그래요. 내가 때리고 맞췄어. 그런데 때리고 맞췄는데 때리고 받친 그 바닥에서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세 구멍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2구멍 때려고 받쳤는데 밑에서 들어온 게 또 요즘 많아요, 제가 또. 그러면 그런 거는, 이거 3마리니까 요거 하나 보험 쳐놔야 되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럼 10,000원이라도 받쳐야죠. 그냥, 오면은 그냥 그대로 사가지고, 먹으면, 100배는 소금에 먹으면, 그냥 끝이야. 뭐 고맙다는 소리도 없어. 그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난 돈 주고 예상을 하는 거니까, 그분들 얘기 되려면 돈 주고 예상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고,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 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좋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돈을 잃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10배를 토하는 거야. 돈 잃지 말라고. 왜? 여러분들이 돈을 잃으면 제 예상을 안 들어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돈을 따야 돼, 여러분들은. 제 팬들은. 왜? 옆에 앉은 사람들하고 패를 미치어져야 되니까 상대방이 적이야. 왜 홍구들한테 돈을 잃냐고. 따려면은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지. 그냥 차 만들고 막 정신머리 없이 끝나고 나면 대가리를 뺐네 이 강타 새끼가 이게 병신 같은 새끼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지.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뭐가 지금 팔리고 있고 뭐가 어떻고 되고 있고 책에 뭔가 자기 거를 갖고 가서 얘 대가리 같은데 얘를 뺐네 얘 조금 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지 말고 그냥 서로 도와가면서 살자는 얘기예요. 저는 일터에도 여러분들 따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가르쳐 드렸으면 그냥 똑같이 읽고 앉았고 똑같이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세트냐고요. 4번 숨입니다. 편성상 대가리 아닙니까? 평균 능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도 선취인제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2차는 우연이 아니라 능력 자체가 출중한데 그 전에만 강력 으뜸이라는 동종 아필이 있었기 때문에 승부를 안 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수미는 이 편성에서도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제주 현장 선거처럼 때리고 맞히는 선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산 제3경주입니다. 공백기를 갖고 있는 휴양말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휴양말들의 능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3번 누리불패 1억 2천짜리 마필입니다. 1년은 그냥 꽁으로 쉬어버렸어요. 왜 그러셨냐? 마필이 이렇게 얘가 저는 유병복 조교사 이런 면이 참 좋은 것 같아. 아, 유병복 조교사래. 울주리 조교사 이런 면이 참 좋은 것 같아 저는. 왜냐면 말을 사갖고 왔어. 허필도 마주가 사갖고 왔어. 샀어. 근데 말이 나빠. 이렇게 출전을 시켜가지고 개죽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을 다시 만든 거야. 목장에다, 휴양 목장에다 보내놓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1년 만에 말을 데리고 나왔는데, 보니까 말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훨씬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나라 쪽에서도 못한다고. 근데 울줄리는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면에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참, 그러니까 인성과 지성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마주한테 미안한 마음을 그때 당시에 땜빵, 보이는 데서 땜빵을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을 인정을 하고 내가 이만큼의 말을 다시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성장을 시키겠다. 아니, 그게 말이라는 게 동물체인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천재들 사이에서 부인과, 이 마누라가 천재인데 그 밑에 돌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걸 누가 하냐고. 그게 똑같은 얘기지. 3번 누리불패입니다. 재검 때 보니까 아주 좋아요. 28주 만에 출전하고 있지만 1억 2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라서 그런지 마필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체중도 이 정도 딱 좋고요. 6번 나이쟁 블라고인데 요 마필도 이제 32주 만에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얘도 괜찮습니다. 얘도 괜찮은데 3번 누리불패에 비해서는 조금 목놀림이 조금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누리불패는 모가지의 힘도 꽉 차 있고 딱딱 이렇게 이 전구 운동이 제대로 되는데 얘는 좀 흐느적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러지면 나이쟁 브라보가 부러지고 3 누리불패는 대가리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일단은 5번 마스터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5번 마스터를 빼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지난번에 이제 1000m에 출전했는데 선행을 안 가고 막판에 이제 잡혀서 아쉬우면 3착을 왔는데 제가 보기엔 이 마필은 선행마가 아니에요. 선임도 됩니다. 물론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지만 선임으로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4번 녹색비천이 이번에 선행 갑니다. 자, 하지만 5번 마스터가 따라가도 충분히 일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이 편성은 4번, 5번, 4번, 5번, 5번, 4번 거의 단통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이제 6번 마스터키라는 나름 배팅권의 충막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6번 마스터키는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가장 출중한 능력이에요. 이 편성에서만큼은. 그런데 이제 3번 대신께서는 데뷔전 때는 이렇게 못 뛰었어. 철저하게 이제 탐색 일관하면서 여기에 능력을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면 여기에 능력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 이전째는 이렇게 능력을 확 끌어냈어. 그럼 여기랑 갭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이게 능력차가 크잖아. 이 갭 때문에. 이런 말들은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2전, 3전, 4전, 5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게 이제 급상승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말들은 이렇게 조정을 거친다고, 하강을 한다고. 거의 100% 하강을 하는데 이게 데뷔전과 이전째 이런 능력을 봤을 때는 데뷔전 때 능력 발휘를 안 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째 본 능력은 이 능력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댕시켓을 세게 볼 수도 있는 마필이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아마 63번으로 팔릴 거예요. 자, 여기 이제 9번 미님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은 아직까지 이제 선행력에 비해서 정말 탄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마치가 작아서 그래요. 체중이 계속 빠지고 그래서 그런데 체중이 이제 당일날 조금 쪘는지 요거만 확인을 하신다면 체중이 늘어나면
좀 더 세게 보고, 체중이 하강을 했으면 좀 약하게 보고. 그래서 9번 미니미까지는 말씀을 드리는데 6번 마스터키는 이 편성에선 뭐다? 대가리다. 자, 다음은 제주교체 6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스포츠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이제 딱 내가 나팔을 부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가 막 그거 대가리 안 잡아놓고 막 뭐라 그랬으니까 개새끼 지가 못 맞춘 걸 우리한테 그걸 떠넘기려고 그러네. 딱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 맞아요. 그게 맞다고. 내가 못 맞췄으니까 1차적으로 제 책임이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돈이니까 답답하니까 그런 문자가 온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야, 어떻게 가방 들고 책도 안 넣어놓고 그냥 가방만 왔다리 갔다 하나? 가방 못지요 뭐요? 아니 대가리가 빠졌는데 천대가리를 왜 빼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천대가리를 왜 안 사냐고 반대로 얘기하면 복병만을 잡아놓으면 천대가리 여러분들이 사실 줄 알아요. 이제 천대가리를 예상을 안 했다고 욕할 건 아니잖아. 참.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돈이 잃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따시라는 얘기야. 제주개체 6경주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제주경마 미리 분석 시간에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많이 안 보셨는데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7번 항해명산. 무조건 대가리로 보고 싶습니다. 61kg, 2kg이 늘어났지만 사이즈상 대가리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경주력의 성장을 하는 마필들은 쉽게 하강을 하지 않습니다. 자, 64, 65, 66까지 달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부중의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벌써 9세 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연투 능력이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까지 보고 싶어요. 한라명성이 선행을 갈 수가 있는데 선행을 편하게 갈까요? 2번 백호신천하고 9번 항제대모가 있는데 장우성 기수 스타일이 선행을 또 시원하게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기적거리는 스타일이잖아. 외곽에서 어기적거리고 그러는 스타일이니까 6번 한라명성은 사이즈가 이제 최대치를 봐야 받치는 정도. 아예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인기만 하면 잘라버리고 저배당으로 파냐면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받치는 정도는 한라명성이 전개 2점을 안고 있으니까 그 정도고 우리가 이제 단통이나 여기에 또 하나 갖추고 가는 마핀들은 배당권 전적을 가져갑니다. 인기만 다 잘라버렸습니다. 이 다로름도 지난번에 항해명산하고 해서 59배짜리 강타가 맞춰드린 거고요. 시무상의 백록장원도 백록장원에 이것도 메인 승부처럼 강타가 맞춰드린 겁니다. 거의 다가 20배 이상 터진 거는 강타가 제주경마 요 근래 거는 다 메인하고 주메인으로 제가 맞춰드린 거예요. 그만큼 잘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연차 5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 5경주는 강타의 UCC 주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7번 터치스타입니다. 이 편에게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7번 터치스타. 야, 코리안 더비에서 오경환이가 말을 참 잘 줬어. 대구당은 생각보다 못하고, 오경환이는 말을, 어차피 자기가 이 직선까지는 무리를 할 필요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말 타면서, 이 선두권을 자기가 나서지 않고는 뒤에서 뒷선 추입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이 돌아온 연패나, 영천에 있으면 이길 수가 없거든,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오버페이스를 해더라도 그렇게 탄 것 같아요. 잘 탄 거죠. 작전의 승리예요. 머리의 승리. 그리고 서울의 주력을 오경환이 잘 아니까 빠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앞에 붙여놔야 입상을 하든 뭐라 하든 한다. 이런 머리의 계산적인 게 전부 머리가 돌아간 거지. 그래서 기수도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승훈이는 요걸 하는데 서승훈 기수는 제가 봤을 때 이찬호하고 서승훈이하고 김천호하고 그러니까 김천호는 좀 그렇고 이찬호하고 서승훈이를 조인건이하고 이렇게 세 명을 비교해 봤을 땐 조인건이가 제일 낫지. 왜? 말 타는 거는 이찬호나 서승훈이가 조인건보다 말 못하진 않아. 근데 이 머리를 돌릴 줄 모르고 아집에 빠져 있어.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아집에 빠져 있어. 문세영이 초창기 시절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다가 보면은 벽에 부닥치고 뭐에 난간에 부닥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김윤석 기수도 그렇고 요즘 그 잘 나가는 그 김기배 기수도 초창기 때는 서소근이만큼 다 탔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방 신영철이도 다 그렇게 탔었고 김효석 쪽에서도 그렇게 탔었고 다 했는데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런 걸 모르잖아. 젊으니까 맨날 젊을 줄 알고. 이 치부 터치스타라는 건강의 시즌 점진적 경제적 성장을 보여주면서 꾸준하게 경제적 성장을 보여줬는데 이 편성에서는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필요도 없이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 이미 입상권을 웃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7번 터치스타는 뭐 말해서 일부러 안 가지만 않는다면 대가리다. 자, 준메인 선거처럼 얘를 놓고 때립니다. 자, 후착은 배당으로 때릴 생각입니다. 배당마. 인기만 다 잘라버릴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인기만 알아서 맞히세요. 제가 보는 마피, 이런 거는 안 맞춰도 되지. 왜? 내가 대가리 팔림만을 갖고 대가리를 놓고 노리니까. 복병만을 갖고 이제 인기만을 뺐을 때는 받쳐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받칠 필요가 없지. 틀리면 내 책임이야, 이건. 왜? 대가리를 놓고 이만 된다고 그랬는데, 이 말이 안 들어오면 그건 내 책임이지. 근데 복병만을 놓고서 복병을 때렸는데 대가리를 뺐어. 그거를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게 배당이 좋은데 그거를 안 사놓고 1000대가리를 뺐다고. 저는 원망할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은 발등을 찍으면 자기 발등을 먼저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9번 녹색 질주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경쟁에서 연속 하강대 경쟁력을 보여주는 능력 자체가 이 정도니까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내려면 완벽한 대가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9번 녹색 칠줄은 이 편성인 편성당 대가리다. 5번 반향이 팔릴지 6번 추억여행이 팔릴지 모르겠지만 반향은 이번엔 좀 약하게 보고 싶어요.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반향보다는 6번 추억여행이 좀 더 세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터지면 7번 금화 정도가 터뜨릴 것 같고 10번 꿈의 전사도 요주의 마필인데 당연히 현장에서 어떤 마필이 팔리는지를 봐야 되지만 9번 녹색 질주는 안 빠지고 6번 추억여행은 빼고 가지 마십시오. 굉장히 센 말 같아요. 자, 부산 육경주 장기 휴양마이긴 합니다만 2번 배태대류는 2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 재검 때 걸음을 보니까 걸음이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좋아요. 좀 걸음을 숨기려는 모습도 있었고 최상현이가 일부러 뺑뺑 돌리더라고. 최상현이도 이제 능구렁이가 돼가지고 뺑뺑 돌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안 태웠잖아. 먼지거리 하는 거야. 그냥 다락가 태워버렸네. 유충렬 쪽에다가. 뭐 그런 거지 뭐. 아무리 그래도 다 눈에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승훈 기수도 그렇고 이찬호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혼나는 거야. 이찬호 혼났고 서승훈이는 아마 고비가 올 겁니다. 그 기수는 아마 고비가 올 거예요. 굉장히 큰 고비가 올 거고 약간은 조금 뭐라 그럴까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것 같은데 발전이 없지. 조경호 기수나 문세훈 기수를 보면 어떤 쪽이 유연한 쪽이 부러지질 않는 법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보여. 자기네는 모르겠지만 병마 팬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본 것 같지만 너무 보여.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5번 그레이스는 선행을 갈 겁니다. 선행을 가는데 올해 이제 기복이 심한 마필이고 갈 때 안 갈 때 능력차가 좀 심한 것이 단점이긴 한데 선행을 갔을 땐 1400에서 직지점 보여준 이창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5번 그레이스도 빼면 안 되고 7번 프라멘코는 지난번에 못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이 편성에서는 뭐 7번 프라멘코까지 가져가야 된다. 이 중에서는 저는 7번 프라멘코를 제일 좋게 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지 7경주로 넘어갑니다. 이 7경주는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요 경주는 제가 옛날에 가문신화의 해상투 117.8배를 메인 승부처로 적중을 시켜드렸을 때 배팅권에서 잘랐던 마필이 일본 레이디 프레스카라는 마필인데
요번엔 또 조이연이를 태어났네요. 계속 이제 3착을 오다 보니까, 이 조이연이를 턱하니 태어났네요. 이 마필은 청해마입니다. 청해만에서 약간 운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필 자체의 능력 자체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인데, 이번 경주에서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지만, 조이연 득장이니까 좀 덜 팔리겠죠. 카이어럽트는 랩터를 탔고, 이 레이디 프레스까지 조이연이가 탔으니까 4kg 감량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6번 카이어럽트 랩터의 쪽에 조금 더 메리트를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2번 동남 챔피언입니다. 동남 챔피언은 이 편성에서 꼭 가져가셔야 돼요. 지난번 데뷔전 때 선행력은 무난한 모습을 보여줬고 종반 탄력은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데뷔전 시 1200경기에서 선취인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고 당시 보여줬던 능력 자체가 이번 교시에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 이번 동남 챔피언은 이 편성에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동남 챔피언 편성이 좀 약해졌잖아요 지난번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이번 동남 챔피언을 가져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후차권으로는 안정적인 적중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무조건 적중을 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8경기로 넘어갑니다. 5번 승리의 웨이브. 대가리입니다. 천하 대가리예요. 무조건 대가리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후착이 문제인데, 2번 마추빅추가 좀 팔릴 것 같은데, 요거는 맥시멈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 단통 쪽으로는 아무래도 6번 비바 슈퍼스타가 좀 낫지 않느냐. 이게 뭐 센 말이니까 5번 비바 슈퍼스타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구경적으로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요거 메인 승부처입니다. 어떤 마필을 세게 봐야 되느냐. 요게 이제 갖고 있는데 9번 명원다이언이 팔릴 겁니다. 9번 명원다이언이. 부러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선입으로도 끈끈하게 오면서 이번에 이제 14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은근히 세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마필이고 은근히 세요. 이번 편성에서도 될 수 있느냐.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인기마죠. 또 이번에도 또 전개가 잘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선행도 못 가지만 따라가더라도 될 것 같은데 패턴이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9번 명원다이언은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지만 얘를 대가리 놓고 때릴 생각은 없습니다. 얘가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얘를 대가리 놓고 때릴 생각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 강타가 예를 들어서 보병만을 대가리 놓고 때리는데 인기 1위만은 여러분들이 받치실 줄 아는 테크닉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야. 명원다이언을 인정을 하되 대가리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거야. 배당판에서는 얘가 대가리 팔릴 거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부산 이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야,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됩니다. 선행은 4번 천지감독이 나가는데 지난번에 아쉽게 3착을 차지하긴 했지만 9번 아름다운 도전이 이번에도 선입이 가능한 편성을 만났어요. 사이즈로, 근간의 사이즈로 보면 9번 아름다운 도전이 제일 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운 도전이 약간은 또 마방에서 전략마 성격으로 쓰고 있다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얘를 축으로 놓고 가기엔 뭔가 2%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능력 사이즈로만 본다면 4번 천지감독이 더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천지감독은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생바닥을 때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한다. 그래서 이번 끝장 승부처도 당일 현장에서 누가 팔리든 간에 약간의 배당은 좀 있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이 끝장 승부처에서 한번 때려보는데 저는 9번 아름다운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하게 3000% 갈려가지고 배팅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많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싫어하시든 좋아하시든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 제 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뽀찌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좋게 해석을 하셔서 그런 배팅 습관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현장에서 멋지게 이번 주 한번 부산 제주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